안녕하세요. 임세준 변리사입니다. 저희가 상표법 1차 공부를 이제 같이 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상표법 시험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강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것이며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1차 시험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시험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객관식입니다. 자, 객관식 시험인데요. 10문제가 나와요. 10문제. 즉, 민법이나 특허법이나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출제되는 문항의 개수가 적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표법을 굉장히 깊게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셔서 판례의 사실관계 하나하나 전부 다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각 논점들을 전부 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10문제 중에서 한 7에서 8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1차적인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1차 시험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2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했던 1차 시험과는 접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2차 시험에 대한 공부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2차 시험 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주관식이면서도 논술형이 되겠죠. 주관식보다는 논술형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그래서 이 객관식 시험, 그런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상표법을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 그리고 시험 7에서 8문제를 맞추기 위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여러분들한테 상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객관식이지만서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제가 초반부에는 여러분들에게 상표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잡아드리는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최종적으로 가서는 여러분들이 10문제 중에 7에서 8문제 정도는 맞출 정도의 실력이 되셔야 하지만 그거는 단순히 이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상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상표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상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시는 친숙한 그런 권리예요. 특허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창작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실생활에서 접하신 경험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님 또는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상표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길거리만 나가봐도 간판에 부착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상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맞닥뜨리는, 저희가 기존에 상표법을 공부하기 전에 알고 있는 그 상표의 개념과 상표법에서 말하는 권리로서의 상표의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결국에는 일상생활에서 상표를 느끼는 데 있어서는 불편할 게 없어요. 즉, 이 상표 브랜드가 붙어있는 가방에 품질이 좋다더라, 이 상표가 붙어있으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더라, 이런 게 저희가 일반 생활에서 느끼는 건데, 실제 법적으로는 저희가 단순히 좋다더라, 예쁘다더라 이런 걸 넘어서 분쟁이나 혹은 그것을 절차화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상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언을 해주는 게 변리사고요.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서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상표, 그리고 상표법에서 말하는 그 상표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고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그게 바로 이 1차 시험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상표와 관련된 지식들을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고 또 암기를 하심으로써 최종적으로는 7에서 8문제를 반드시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가져가시는 게 바로 이 수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재가 한 권으로 끝내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즉 산업재산권법 특상 D가 하나의 교재로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하나의 과목에 대해서 법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어떠한 법학론적인 이 상표의 모든 개념이나 뭐 학술이나 이론적인 거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이해시키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1차 시험에서는 1차 시험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더 넘어서서 정말 상표로서 상표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알고 싶다와 같은 내용들은 2차 시험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판례와 다양한 사실관계와 그런 구체적인 법적인 감각들, 이런 것들은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길러지게 되고 또 접하시게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너무 여기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리고 이 1차 시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제가 충분히 꼭 설명이 필요한 판례 내용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서 개념을 잡아드리고 갈 테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염려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객관식이다 라는 거, 그리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7에서 8문제 정도, 10문제 중에 7에서 8문제 정도를 해결할 능력을 길러드리는 게 저의 목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표법 시험이죠. 근데 저희 상표법은 조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절차법적인 성질과 그리고 실체법적인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표를 권리화하기 위해서, 즉 상표를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표를 내가 상표권으로서 보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걸 출원을 할 텐데, 그렇다면 그 출원의 방식이 어떠한지, 출원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혹은 뭐 출원 이후에 대응 절차, 만약에 심사관이 봤을 때 이 상표는 등록을 해주기가 어려워,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이 이미 쓰고 있는 상표를 제가 등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등록을 시키지 말아야겠죠. 그렇다면은 그 단계에서 등록을 시키지 않아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심사관이 어떤 방식으로 거절을 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절차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체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상표법의 성격과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혹은 등록받은 상표에 대해서는 이제 상표권을 제가 보유를 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제 상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침해한 사람한테 내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이거는 상표의 효력과 관련된 거잖아요. 즉 실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하나의 상표법이라는 테두리 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적인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는 객관식에 조금 더 어울리는 내용들이고요. 이 실체적인 내용들은 논리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절차는 그냥 편의상, 행정 절차상 이렇게 해 라는 거를 규칙으로서 정해놔야지 일괄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체법적인 요소는 물론 그런 편의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상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이 실체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저 상표가 내 상표권을 침해한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상표법이 무엇인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이 상대방이 사용하는 상표가 내 권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침해했는지, 왜 이게 침해인지, 그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실체법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표법을 공부하실 때는 절차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논리적, 법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기간 외우고 요건 외우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하지만 실제법적인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암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해에 있어서는 당연히 상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플러스 판례에 대한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데, 판례가 사실은 1차에서 조금 문제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상표법을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것이냐? 조문, 그리고 심사기준, 그리고 판례. 크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문은 당연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 법에 저희 기본적으로 법에 근간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지 상표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거니까 조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조문이 어떤 흐름으로 각각 배치가 되어 있는가, 각 조문에서 어떤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상표법을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과목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총칙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단순히 상표라는 것 자체를 떠나가지고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뭐 행위 능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특허법에서 이미 다루셨겠지만 행위 능력이나 제외자는 어떻게 상표를 해야 되고, 조약은 어떻게, 조약 관계에 있는 그런 조약 당사국의 국민들과 우리나라의 국민들, 이런 권리관계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권리를, 출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있어서는 출원, 즉 어떠한 상표가 출원을 해서 출원해서 등록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지켜야 되고, 어떤 상표가 등록이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 심사, 이거는 완전히 행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어떠한 상표가 출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할 텐데, 그 심사의 절차나 뭐 이런 것들, 심사에 대한 대응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뭐 권리화가 되고, 뭐 등록, 권리, 그리고 등록 이후에 보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표권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권리화가 되었다면은 상표권이 생긴 건데, 이 상표권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보호 이후에 넘어서는 심판, 소송, 분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은 어떤 심판이 있고, 소송은 어떠한 것들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 뭐 마드리드도 있고, 국제 출원이죠. 마드리드도 있을 것이고, 그 외 벌칙, 뭐 지금 단계에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저희 상표법이 쭉 법조문을 나열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저희 상표법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1조부터 250 몇 조까지 있거든요. 그거를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조문들은 거의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보셔서 빈출되는 내용들, 그리고 상표법 자체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그런 조문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당연히 제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심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뭐 심사 기준서를 가져와서 읽는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거고, 심사 기준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심사 기준들은 판례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잘 알아두신다면은 뭐 심사 기준도 크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판례가 사실 2차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판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분쟁이에요. 당사자 간의 분쟁일 수도 있고, 당사자와 특허청 간의 분쟁일 수도 있죠. 왜냐? 만약에 제가 어떤 상표를 출원을 했어요. 근데 심사관이 그걸 등록을 안 시켜준대요. 그러면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등록을 받기 위해서 다퉈야겠죠. 누구와? 심사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관. 그 다음에는 특허청장, 즉 특허청 자체와 다퉈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상표가 등록을 받기 위해서 그런 논리들을 서로 치열하게 논리 대립을 하면서 싸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침해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어보죠. 상대방이 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 경우에는 제가 당연히 주장할 거예요. 너 내 상표 침해야. 상대방도 주장을 하겠죠. 아니, 침해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당사자 간의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런 분쟁에 기초해서 특허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넘어가서 중요한 핵심적인 판례들, 대법원에서 판시한 그런 대법원 판례들을 저희가 주로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이 되겠고요. 그런 판례들은 저희가 반드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2차 시험 때는
이 논술형이잖아요. 논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례형으로 나와요. 즉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A'이라는 상표를 사용을 했다. 갑이 을에게 침해라고 주장을 했다. 이거에 대하여 침해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그러면은 이 사례에서 갑의 상황은 어떤지, 이 상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을은 어떻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 사정 등을 주어줄 때 그것이 출제자가 가상의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관계나 그런 분쟁 상황, 이 상표의 특성 물어보고자 하는 바가 다 이 판례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왜냐?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은 답안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대법원에서 설치된 판례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출제자가 이거는 침해라고 생각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창작 문제죠. 임의로 만들어낸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출제자는 침해로 생각을 하는데 수험생은 이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출제자가 물론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이 알겠지만 항상 100% 출제자가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러한 분쟁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봐야지 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답은 아닐지라도 그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임의로 판단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고요. 대법원 판례, 제일 신뢰가 높죠. 공신력이 있는, 공신력이라기보다는 신뢰도가 높고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러한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나 논리를 그대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대법원 판례가 답안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에서 주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러한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의 사실관계 그리고 판례가 분쟁 당사자들의 사실관계나 이들이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 그리고 이들 간의 다툼의 분쟁의 소지가 무엇인가, 어떤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1차 시험에서는 객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사례형으로 뭐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거 판단해 봐라 이런 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10문제밖에 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례형 문제 하나 푸는데 2차 시험에서는 35분, 25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주어집니다. 하지만 1차 시험에서는 그 정도의 시간을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법적인 판단 논리, 대법원 판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허법원에서의 판단 내용들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문구 를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익숙하게 즉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딱 보면 OX 이거 판례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 상표와의 관계에서 침해다. 대법원 판례가 그런 논리로 판단을 했다면은 침해가 맞는 거죠. 맞는 지문이죠. 그게 맞다 아니다 이 정도는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문구에 익숙해지셔야 하는데 물론 이 문구만 읽어서는 그 판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제가 사실관계를 조금 가져와서 설명드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2차 시험만큼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는다. 어디까지나 1차 시험을 합격하고 그리고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표법에 대한 이해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수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릴 거니까 1차 시험 대비 수업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들으시면은 2차 시험을 2차 시험의 이 사례형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2차 시험에 들어가셔서 2차 시험에 적합한 공부를 하실 때 스무스하게 금방 적응하고 2차 시험에 대한 공부로 전환할 수 있게끔 제가 1차 시험에 그 토대를 닦아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제가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너무 별개로
이어지는 연속성 없이 공부를 하시면은 1차 시험에서 그냥 모르겠다. 이해가 지금 뭐가 필요해? 지금 당장 객관식 맞추는 게 중요한데 나는 암기해서 그냥 OX 판단만 할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1차 시험 합격하실 수 있어요. 7에서 8문제 혹은 그보다 적게 맞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선방하시면 되니까 합격할 수 있는데 2차 시험에서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 암기하면 뭐예요? 그 암기한 문구의 깊이, 그 문구에 내재되어 있는 그 의미를 모르고 이 암기된 판례 문구가 전체 상표법에서 어떠한 영역에 어떠한 논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판례가 전체 상표에 대해서 상표법 전반에 대해서 혹은 상표라는 그 권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분쟁이 있었던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들 상표법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2차 시험 가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객관식과 주관식의 논술형의 차이를 두되 1차 시험을 마치고 2차 시험으로 스무스하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를 지금 꼭 기억을 해 두셨다고 공부를 하실 때 그거에 맞춰서 제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은 강의를 듣는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핵심 문구를 OX를 맞출 정도로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하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암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드릴 테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하려고 이해를 기반으로 당연하게 그 논리를 따라오려고 꼭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본 수업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은 조문 중요하고 판례 중요합니다. 하지만 둘 다 기본적으로 암기 베이스로 가야 되고요. 이 조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치적인 이 절차적인 내용들에 관련 지어가지고 암기를 철저히 해주시면 되고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논리를 잘 따라오시면서 그 분쟁이나 그 해결 논리 이런 것들을 판단 논리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서 그거에 기초한 암기 익숙해지기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강의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 지워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첫 몇 시간 정도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초반 몇 강 정도는 제가 상표법에 대해서 상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시간을 좀 할애할 거예요. 왜냐? 그냥 이제부터 상표법 들어갑니다 하면서 처음에 절차 이렇게 상표 등록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상표 등록받기 위한 요건은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등록받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데 왜 이러면 등록받을 수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표에 대한 고정관념과 실제 이 법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표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가 있고요. 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도 그거에 대한 괴리 때문에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예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길거리 가면서 상표 이런 것들 보면은 명품 하나 예로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셔츠를 입었는데 여기에 프라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은 프라다 저거 상표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라 함은 이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표장을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상표는 단순히 프라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셔츠를 상품으로 하고 있는 프라다라는 표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 이 프라다라는 표장이 상품, 셔츠와의 관계에 있어서 프라다가 적힌 상품인 셔츠와 다른 상표가 적혀있는 셔츠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프라다라는 상표 자체가 부여하고 있다. 즉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 프라다라는 상표 자체가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표법에서는 상표법에 접근하실 때는 그런 개념을 들고 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당연히 이해를 못 하시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차차 이 개괄 시간에 알아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개념을 잡게 될 거예요. 이 개념은 법 조문에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즉 출원 과정부터 출원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심사나 뭐 출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 뭐 분할 출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상표의 성격을 변경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겠죠. 그리고 등록을 받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 보호,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쭉 상표법의 개념적인 내용들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개념 설명을 했다라는 것은 즉 이론을 한 바퀴 다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괄적으로 상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에 따른 개념, 즉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문제풀이로 가게 될 거예요.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기존에 배웠던 이론들이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객관식 문제풀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는 뭐 과거 시험처럼 이거에 대해서 읊어라 그러면 그 개념을 일렬로 쭉 읊고 그런 게 아니라 OX 문제를 판단하는 거니까요. 이 문제풀이 반복을 통해서 O다, X다 이런 판단을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객관식 접근 전략이니까 문제풀이 반드시 해 주셔야 하고요. 이거 문제풀이 하면서 한 번 더 이 기존의 개념을 반복하는, 회독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풀이 이후에는 뭐 파이널식으로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 개념하고 이론은 상대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상표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이니까요. 긴 호흡을 가지고 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쭉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 파이널에서는 여지껏 공부했던 거 2번이나 반복했잖아요. 여기서 한번 반복을 했으니까 파이널 강의에서는 여태껏 공부했던 내용들을 핵심만 서머리로 딱딱 짚어드리면서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들 를 위주로 한 번 더 마지막 정리를 해드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의 사이클을 쭉 진행을 하시면은 그렇게 또 긴 시간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최대한 압축적이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상표를 이해하고 상표라는 것 자체에 친숙해지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객관식 문제까지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게 목표니까요. 이 전체 하나의 사이클을 돌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긴 시간을 할애하진 않을 거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편하게 상표법에 입문하시고 그리고 1차 시험을 통과하시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OT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정도가 다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후에 본 수업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표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상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다시 잡겠다. 내가 상표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들어왔겠지만 또 접해왔겠지만 또 이 법에서 저희가 공부할 대상인 상표법에서의 상표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고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고 낯선 개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이해를 한다면은 이 상표가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고 매력적인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또 수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열린 마음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 상표법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